매일 10kg 삼겹살을 사가는 79세 노인의 정체. 여러분 혹시 하루에 삼겹살 10kg를 먹을 수 있나요? 아니, 한 달에 300kg 넘는 고기를 혼자 소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정육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눈물을 참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상가 1층 한재월 정육점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온 최 사장의 가게였죠. 주민들 사이에서 고기는 한재월 정육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뢰받는 곳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던 최 사장. 그런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죠. 키는 160cm도 채 안 되는 작은 체구.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 하나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느리게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겹살 10kg 주세요. 삼겹살 10kg 주세요. 최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10kg이면 보통 대가족이나 회식용으로 주문하는 양이었으니까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10kg 맞아요. 노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최 사장은 의아했지만 주문대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님, 이게 10kg인데 들고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노인은 무거운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최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많은 고기를 뭐 하시려나. 하지만 손님의 일에 참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 10kg 주세요. 최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도 10kg 사가셨잖아요. 벌써 다 드셨어요. 응, 다 썼어요. 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0kg를 그것도 노인 혼자. 하지만 손님이 원하는 걸 줄 수밖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날도 노인은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매일같이 정확히 오후 3시, 노인은 나타났습니다. 삼겹살 10kg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0kg. 한 달이 지나면 300kg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네. 10kg씩이나 사가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래. 혹시 어디 식당 하시나?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최 사장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사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손님이 있어. 이상한 손님. 응, 79세 노인인데 매일 10kg씩 고기를 사가. 뭐 매일? 그래, 벌써 한 달째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혹시 되팔이 아닐까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최 사장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불법 장사? 아니면 어디 음식점에 싸게 넘기는 건가?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쓰는 건 아닐까? 최 사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역시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삼겹살 10kg 삼겹살 주세요. 10kg 주세요. 최 사장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경자를 타차는 손님 죄송하지만 이 고기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주세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타차는다가 왜요? 문제 있나요? 아니 문제는 아닌데 양이 너무 많으셔서요. 혹시 장사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가족이 많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있죠. 애들이 고기를 좋아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최 사장은 안심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많은가 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거든요.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뒤를 밟아봐야겠다. 오후 3시 노인이 왔고 고기를 사갔습니다. 최 사장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도 쉬지 않고 걸었죠. 큰 길을 지나고 작은 골목을 돌아 그렇게 20분을 걸었을까요? 노인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산동네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듯한 낡은 단층집. 페인트는 벗겨지고 담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노인은 녹슨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왔다. 오늘도 고기 사왔어. 얘들아. 최 사장은 순간 섬뜩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혼잣말만이 들려왔을 뿐. 지수야,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야. 민호야, 오늘은 좀 두꺼운 걸로 구워줄게. 수진아, 엄마가 해주던 방식으로 구워볼게. 여보, 당신 먹고 싶다던 거 사왔어. 최 사장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뭐지 이건?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노인은 혼자 식탁에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걸고 있었죠. 오늘 날씨 참 좋지. 지수야, 학교 숙제는 다 했니? 민호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여보, 오늘 장 보면서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최 사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노인은 혼자 사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노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사장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 신고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좀 이상해서요. 최 사장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이 매일 10kg씩 고기를 사가는 일,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들아라고 부르는 일, 빈 의자를 보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 2명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어르신 계십니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어르신 정육점에서 매일 고기를 많이 사가신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요. 혹시 장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이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들 먹이려고요. 가족이요, 집에 몇 분이나 계신데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 아니 지금은 1명이요. 1명이요. 그럼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둘러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거실 한가운데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그릇 위에는 삼겹살 한 점씩.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셋.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위패가 놓여 있었죠. 김미숙, 이지수, 이민호, 이수진. 경찰 중 1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다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 갔어요. 그 순간 경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책가방, 낡은 교복, 아내가 즐겨 입던 앞치마.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노인은 1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15일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였죠. 아내랑 애들이 시골에 계신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그날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가족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살 이유가 없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울기만 했죠. 집도 치우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타났어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요. 우리 당신 곁에 있어요. 늘 고마웠어요. 라고. 그 꿈을 꾼 다음 날부터 노인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전 매일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던 삼겹살을 구워서 This smells 4개 amazing. 그릇에 한 점씩 올려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h, 지수야, This 오늘 smells 학교 amazing. 어땠어? 민호야, 숙제는 다 했니? 수진아, 오빠랑 싸우지 말고 지내.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저녁이 되면 고기를 굽고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정육점 사장님이 좋은 고기 주시더라. 날씨가 참 좋았어.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날씨야. 지수야, 너 대학 합격 발표 났지? 붙었을 거야. 민호야, 너도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시간 참 빠르다.
수진아, 우리 막내 키가 많이 컸을 텐데. 여보, 당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경찰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이 식탁이 없었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제겐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살아있을 때도 함께 먹었는데 떠나갔다고 혼자 먹어야 하나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함께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최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그 어르신 문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분이에요. 경찰은 노인의 사연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최 사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똑똑. 어르신, 저 정육점 주인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노인도 최 사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고깃값 안 받을게요. 아니에요.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가족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사야 해요. 할아버지, 공짜로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사는 거니까요.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도리예요. 최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고급으로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최 사장은 노인에게 항상 가장 좋은 부위만 드렸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품질은 최상으로. 그것이 최 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저녁 드셔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전 매일 저녁 약속이 있어요. 가족들과의 약속이요. 최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노인은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삼겹살 10kg 주세요. 최 사장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기 정말 좋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었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흘째 안 보여요.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경찰과 최 사장은 함께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4개의 그릇, 그리고 따뜻하게 구워진 삼겹살이 놓여 있었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최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는 매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고기로 가족들을 먹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 가족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꿈에서 아내가 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와요.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제는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려 합니다. 매일 고기를 사러 가던 그 길도 이제 그만 걸어가려 합니다. 사장님과 나누던 짧은 인사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내 몫의 고깃값은 다 냈습니다. 남은 돈은 사장님께 드립니다. 그 돈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 주세요. 사장님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사장님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식탁 위 사진 한 장 정육점에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가고 나서도 제 가족이 그 가게를 지킬 겁니다. 사장님이 좋은 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늘에서 도와줄게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식탁을 차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로 가족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김영수 올림. 편지를 읽던 경찰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릴걸. 제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릴걸. 최 사장의 울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재월 정육점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79세 노인이 가족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아내와 딸 둘 아들 하나.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 김영수님과 그 가족에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들은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분이야. 최 사장은 지금도 매일 그 사진 앞에 삼겹살 한 점을 올려놓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딘가에서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